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그야말로 나폴리의 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2023 시즌 별들의 전쟁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종전을 앞두고 나폴리가 오히려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더 강력할 것이다라는 현지의 전망과 더불어 나폴리가 역대 11번째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전승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의 우승 후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파죽의 13연승에다가 유럽 5대 리그에서 현재 파리 생제르맹과 더불어 두 팀밖에 남지 않은 무패팀이거든요.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은 아시다시피 프랑스 리그앙의 절대 강자이다 보니까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전승도 아니고 리그앙은 사실 세리에 A와 비교했을 때 무패를 유지할 수 있는 난이도가 조금 낮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나폴리의 경기력, 내용, 결과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역대급이라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폴리를 안방에서 상대할 위르겐 클롭 감독조차도 나폴리를 인정하고 있고요. 또 김현재 선수에 대한 이탈리아 레전드들의 찬사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AC 밀란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유러피언컵 2연속 우승을 이끈 데다가 4-4-2 압박 전술의 창시자로 알려진 아리고 사키까지도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고 또 나폴리의 다른 레전드들도 김민재 선수에 대한 칭찬을 이어갔거든요. 리버풀전 프리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6차전은 한국 시간으로 11월 2일과 3일 새벽에 열리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출전할 나폴리의 리버풀 원정은 11월 2일 수요일 새벽 5시에 킥오프합니다. 같은 시간에 최소 무승부를 거둬야 16강에 오를 수 있는 토트넘 마르세유와 원정 경기 치르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멋진 활약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3일 목요일 새벽에 챔피언스리그 6차전 마지막 일정들이 펼쳐지죠. 레알 마드리드도 말씀드린 대로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올 시즌 첫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셀틱과의 경기 이겨야만 자력으로 16강을 1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16강 진출을 확정한 팀들도 1위로 가느냐 2위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2위로 갈 경우에는 다른 조의 1위인 우승 후보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나폴리도 이번 리버풀과의 경기 5연승 중이지만 쉽게 대충 경기 치를 수가 없습니다. 유럽 축구연맹 공식 홈페이지의 프리뷰에서 나폴리가 크게 주목받았는데요. 나폴리의 대기록 달성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1992-93 시즌 위대한 AC 밀란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6경기에서 모두 승리한 유일한 이탈리아 클럽이다. 하지만 나폴리가 이번에 그 기록을 다시 쓸 수 있다.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은 지금까지 우리는 거의 완벽했다고 말했다. 리버풀은 조별리그 1위를 차지하려면 원정팀 나폴리를 상대로 대승을 거둬야 한다. 나폴리 원정에서 1-4로 크게 졌기 때문이다. 리버풀 수비수 앤디 로버트스는 그 경기를 잘 기억하고 있다. 너무나 크게 실망스러웠던 밤이다. 하지만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 안필드에서는 수많은 마법 같은 경기들이 있었다. 이 경기를 앞두고 절대적으로 나폴리가 유리합니다. 2골 차 정도로 져도 1위를 유지하게 되고 3골 차로 질 경우에는 이제 다득점 여부나 다른 부분들을 체크하게 되겠죠. 4골 차로 져야만 확실하게 이제 1위 자리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이걸 넘어서 사실은 UEFA에서는 나폴리의 대기록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해드린 대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전승을 이룬 팀은 이탈리아 팀 중에는 밀란밖에 없었는데 나폴리가 이탈리아 축구의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 수가 있고요. 챔피언스리그 역사 전체를 돌아봐도 조별리그에서 승점 18점을 다 얻은 팀이 총 10팀밖에 없다고 해요. AC 밀란을 시작으로 파리 생제르맹, 스파르타크 모스크바,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2차례씩 그리고 아약스까지 있었는데요. 이 팀들이 조별리그를 전승으로 통과했을 때 성적이 어떤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92-93 시즌에 AC 밀란은 6전 전승 조별리그에 거뒀는데요. 이때는 승점 집계 방식이 승리당 3점이 아니었고 2점이었기 때문에 승점 표기가 달라요. 당시 챔피언스리그는 거의 리그 챔피언들만 참가하기 때문에 스웨덴의 예테보리, 포르투갈의 포르투, 네덜란드 PSV 에인트호벤과 한 조에 속했었는데요. 보시는 대로 AC 밀란은 예테보리전 4-0 승리를 시작으로 조별리그 전술을 거뒀는데 실점조차도 이제 아인토벤 원정에서 한 골을 내준 것이 전부였을 정도로 강력한 수비를 기반으로 성적을 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우승을 하지 못했는데요. 마르세유와의 결승전에서 0-1로 패배하면서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이어 1994-95 시즌입니다. 사실 파리 생제르맹이 최근 들어서 강력해졌지만 과거에도 프랑스의 강호였어요. 1994-95 시즌에는 6전 전승을 거뒀고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도 홈에서 2-0 승리, 원정 가서 1-0 승리를 거두는 등 좋은 성과를 냈는데 8강에서도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원정 무승부 이후 홈에서 2-1로 승리하면서 4강까지 갔거든요. 하지만 4강에서 앞서 언급드린 AC 밀란을 만나서 패배하고 탈락하면서 결승까지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1995-96 시즌에는 러시아 클럽인 스파르타크 모스크바가 돌풍을 일으켰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때까지는 챔피언스리그
우승팀들 위주로 뛰다 보니까 다양한 리그의 우승팀들과 만났어요. 폴란드의 레기아 바르샤바, 노르웨이의 로젠볼이 잉글랜드의 블랙본 로버스와 한 조에 속했었는데 6전 전승으로 조별리그 통과했고 8강에서 프랑스의 낭뜨에 패배하면서 4강도 오르지 못하는 조별리그의 선전을 토너먼트 모델로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냈고요. 2002-2003 시즌에는 바르셀로나가 6전 전승했습니다. 러시아의 로코모티브 모스크바, 벨기에의 클럽 브리헤, 터키의 갈라사사라이를 상대로 모두 승리했고요. 하지만 8강에 올라서 유벤투스와 이제 1차전 1대1로 비긴 이후 2차전에서 2대1로 패배하면서 합계 3대2 패배로 탈락하며 역시 4강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잘해도 4강이 보장된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뒤에 오랜만에 이제 전승팀이 나왔는데요. 바로 2011-12 시즌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주제 무리뉴 감독과 함께 당시 라리가 우승도 차지했고 엄청난 이제 기세를 올렸었거든요. 조별리그 6경기 2골밖에 내주지 않았던 짠물 수비에다가 19골을 몰아쳤기 때문에 우승 후보로 꼽혔고 실제로 16강에서 체스카 모스크바에 승리했고 8강에서도 아포엘을 꺾으면서 4강까지 올랐는데 4강전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1, 2차전 각각 2대1 승리를 주고받다가 승부차기로 갔는데 이 승부차기에서 아쉽게 패배하며 결승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당시 결승전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엘클라시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두 팀이 모두 탈락하고 바이에른 뮌헨과 첼시가 맞붙어서 첼시가 우승을 했었죠. 레알 마드리드는 2014-15 시즌에도 조별리그 전승 기록을 세웠었는데요. 이때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4강까지 진격을 했어요. 샬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꺾고 올라온 4강전 유벤투스에게 아쉽게 패배하면서 결승에 오르지 못했고 이때는 바르셀로나가 트래블을 달성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조금 독특하게 대회가 열렸던 2019-2020 시즌 8강부터 결승까지를 한 장소에 경기를 했었죠. 당시에 바이에른 뮌헨이 조별리그 6전 전승으로 16강에 올랐고 16강에서 첼시를 꺾은 이후 8강에서 바르셀로나, 4강에서 리옹, 결승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물리치면서 사상 첫 전승 우승을 달성하는 대기록을 만들었습니다. 통산 두 번째 트래블도 달성하면서 당시 최강의 전력을 자랑했는데요. 지난 2021-2022 시즌에도 조별리그 전승팀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리버풀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포르투, AC 밀란을 상대로 6전 전승을 이뤘는데 4강에서 비아레알에 패배 탈락했고요. 아약스도 조별리그에서 스포르팅 리스본, 도르트문트, 베식타스를 상대로 모두 이겼지만 16강에서 바로 떨어졌습니다. 돌풍의 팀 벤피카와의 맞대결에서 패배하면서 탈락을 했고요. 바이에른 뮌헨도 지난 2021-2022 시즌 구단 역대 두 번째 조별리그 전승을 이뤘는데 이때는 좀 성적이 안 좋았죠. 8강에서 비아레알의 패배에 탈락하면서 결승 4강을 많이 올라갔던 팀인데 조금 아쉬운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조별리그를 전승으로 통과해서 우승한 팀은 바이에른 뮌헨의 사례 정도밖에 크게 없고 많은 팀들이 우승까지 가지는 못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결승 간 팀, 4강 간 팀 많기 때문에 나폴리도 역대급 성적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올 시즌에도 이제 6전 전승을 노리는 팀이 나폴리 말고 또 있어요. 바로 통산 세 번째 6전 전승을 노리는 바이에른 뮌헨이죠. 인테르 밀란, 바르셀로나 같은 강팀들과 한 조에 속했지만 다 이겼고 인테르 밀란과 마지막 홈 경기 남겨두고 있는데 마지막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1위까지 바이에른 뮌헨이 확정했기 때문에 인테르 밀란도 크게 주전 선수를 무리해서 틀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 경기 바이에른 뮌헨이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나폴리도 이번 리버풀과의 경기 승리한다면 이 대기록을 만들 수 있는데 어떤 팀이 올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6전 전승, 조별리그 전승을 거둘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고 김민재 선수가 그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그런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AC 밀란이 이탈리아 클럽으로는 유일하게 조별리그 전승도 이뤘고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많은 역사를 남긴 팀인데 그 역사의 중심에 있는 아리고 사키 감독이 나폴리를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 후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탈리아 일간지 일 마티노와 인터뷰였는데요. 여기서 선수 영입을 잘한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어떤 얘기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폴리는 스펙타클한 팀입니다. 전설이 되기까지 한 걸음 남았어요. 과거에 위대했던 팀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리누스 미헬스의 아약스, 과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 그리고 내가 이끌었던 무적의 밀란이죠. 나폴리의 경기는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들의 스타일과 자부심 때문입니다. 투혼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중심에 모든 아이디어를 투입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은 전략, 전술적으로 칭찬받아 마땅하며 이탈리아의 자산입니다. 스팔레티 감독을 칭찬하면서도 성적뿐 아니라 경기 내용 자체를 칭찬하면서 과거 위대했던 역사를 쓴 아름다운 축구, 좋은 축구를 통해서 결과까지 냈던 팀들과 비교했는데요. 그러면서 선수 영입에 대해서 대성공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나폴리의 성공은 모두에게 교훈을 줍니다. 돈보다 아이디어가 더 가치가 크다는 것을요. 나폴리의 대 라우렌티스 구단주가 이번 여름에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선수를 영입해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그의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팀들의 부족한 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루치아노 스팔레티의 천재성이 해냈습니다. 지난 여름 나폴리가 영입한 알려지지 않았던 선수 바로 크바라첼리아와 김민재죠. 이 두 선수의 영입이 나폴리에 엄청난 전력 상승을 가져왔고 팀을 강화시켰고 이렇게 사상 최고의 성적까지 놓을 수 있게 한 것 칭찬했는데
구단이 이렇게 운영돼야 된다. 김민재 같은 선수를 찾은 나폴리 대단했다. 김민재 선수의 이 가치를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 언론도 실제로 크라바라첼리아, 앙기사, 김민재 같은 어떻게 보면 유럽 내에서 이적 시장에서 아주 뜨겁지 않았던 선수들을 적절한 가격에 영입해서 강화한 리빌딩에 성공한 나폴리를 이제 칭찬하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아리고 사키 감독 1994 미국 월드컵에서 이탈리아의 준우승을 이끌었던 감독이죠. 말씀드린 4-4-2 압박 축구의 창시자인데요. AC 밀란 감독을 하면서 1987-88 시즌 세리에 A 우승 이뤘고 1989년과 1990년에 유러피언컵 챔피언스리그 전신 대회를 연속 우승하는 엄청난 성과를 냈고 그 뒤에도 감독으로 디렉터로 수많은 이제 업적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폴리에서 마라도나와 함께 활약했던 이탈리아 레전드 잔프랑코 졸라도 나폴리의 올 시즌 우승을 기대하고 전망하면서 김민재 선수를 특히 주목했는데요. 터키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터키 언론은 페네르바체에서의 활약 때문에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가 아주 높고 인기가 높거든요. 여전히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한국 팬들이 이제 이탈리아에 간 활약을 지켜보듯이 터키 팬들이, 페네르바체 팬들이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멘트 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폴리는 세리에 A와 챔피언스리그에서 모두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끝까지 유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폴리가 대망의 우승을 차지할 것 같아요. 김민재를 영입한 것은 아주 성공적입니다. 김민재는 나폴리의 리더예요. 나폴리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승은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사실 토너먼트 무대이기 때문에 여러 변수가 있다면 세리에 A에서는 지금 확실하게 앞서가고 있고 다른 경쟁팀들이 좀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32년 만에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마라도나와 함께 했을 때 이뤘던 그 우승이 좀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보이고 있고 김민재 선수를 단순한 영입 선수 한 명이 아니라 현재 나폴리의 리더이자 나폴리 승리의 중심이라고 평가하면서 정말 이탈리아 레전드들, 나폴리 레전드들의 사랑을 얼마나 김민재 선수가 많이 받고 있는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폴리의 세리에 A 우승을 이끌었던 당시 감독도 올 시즌 나폴리가 그 업적을 재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또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칭찬하기도 했거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폴리와 경기를 하루 앞두고 있는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감독까지도 나폴리에 대해 높이 평가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나폴리가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할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럽에서 가장 폼이 좋은 팀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좋은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게 될 팀이고 이겨서 1위 자리를 쟁취해야 될 팀인데 단지 나폴리가 16강에 오른 것뿐 아니라 8강, 4강 결승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고 경기력이다 평가한 것이에요. 클롭 감독 같은 경우에 나폴리 원정 당시 경기를 마치고 김민재 선수를 찾아와서 또 악수를 하면서 격려해주기도 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굉장히 끈끈하고 절친한 사이, 손흥민 선수와 한 팀이 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막역하고 또 손흥민 선수를 원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김민재 선수에게 이어지는 게 아니냐, 김민재 선수를 리버풀이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올 정도의 지금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클롭 감독이 나폴리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 챔스 우승 후보라고 언급한 것 분명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클롭 감독도 챔스 우승 감독이고 사키 감독도 우승 감독이잖아요. 우승 감독들이 보는 나폴리는 지금 그 정도의 기세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인터넷 매체들 그래도 이번 경기 리버풀이 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경기 나폴리가 4골 차로 지지만 않으면 1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지 않겠느냐. 게다가 리버풀이 안방에서 지난 주말에 리즈 유나이티드에 패배했는데 또 지겠느냐 이런 전망들이에요. 스포츠키다는 2대2 무승부를 예상했는데요.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준 기량들을 본다면 발목을 잡힐 것 같다. 즉 이기지 못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클롭 감독 올 시즌 과업이 너무 크고 이번 주에 나폴리도 상대하고 토트넘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팀 최고의 기량을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나폴리는 올 시즌 내내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 특히 리버풀과 첫 경기에 완승까지 거뒀다. 하지만 리버풀이 그래도 유럽 대항전에서는 늘 리그에서의 부진을 만회해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나폴리를 이기진 못해도 비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스포츠몰도 2대2 무승부를 예상했는데 그 이유는 두 팀 모두 이번 경기의 결과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득점이 나오는 재미있는 경기를 하면서 비길 것 같다. 리버풀은 홈에서 2연패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필사적일 것이고 나폴리도 파죽의 13연승을 14연승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 대충 하진 않을 것인데 어찌됐거나 그게 충돌했을 때는 승점 1점에 만족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리버풀은 수비 라인에 코나테가 복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공격 라인은 피르미누, 카르발류, 살라를 배치할 것이다. 누네스를 쉬게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나폴리도 로테이션을 가동하는데 오시멘을 빼고 시메오네와 라스포도리의 공격 라인 선발 출전을 예상했고요. 중원에는 엘마스, 그래도 수비 라인에는 김민재 선수가 버텨줘야 된다. 김민재, 디로렌초, 메렛 골키퍼는 뛴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스코드닷컴은 나폴리가 3대1 완승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리버풀의 부진은 이어질 것이다. 리버풀이 나폴리의 기세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유럽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는 안필드에서 강한 리버풀의 승리에 평균 배당률, 승리 1.80배를 전망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나폴리가 무승부를 거두거나 이길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폴리 승리 배당률이 경기 이틀 전에는 4점대였는데 지금 3.99까지 내려왔고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나폴리의 올 시즌 역대급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 중심에 김민재 선수가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리버풀 원정 안필드에서 어떤 경기로 보일지, 나폴리가 리버풀과 경기에서 또 한 번 승리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그 결과 이후의 현지 반응 분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